안녕하세요.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봄이지만요, 봄하면 왠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 환절기 건강을 위해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벚꽃, 개나리, 주로 꽃을 많이 떠올리고요. 그리고 봄하면 대표적으로 춘곤증, 황사, 그 외에도 새학기, 새출발, 새싹, 새생명 등 봄하면 좀 변화가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봄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서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소모량이 겨울철보다 3배에서 10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1년 중 봄에 일교차가 가장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체 리듬의 급격한 변화로 춘곤증이 나타나는데요. 춘곤증은 봄이 되어 온몸이 나른해지고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입니다. 졸음 이외에도 권태기, 소화불량,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춘곤증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입니다. 이런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요, 영양을 보충해주고 충분히 보충해주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춘곤증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교차와 면역력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요. 큰 일교차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결국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계절인데요. 봄하면 대표적인 것이 황사이고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는 새로운 질병을 좀 발병한다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 만성질환에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봄하면 꽃이라고 아까 떠올리게 된다고 했었는데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날리게 되고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이나 천식 환자들이 증세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괴로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관절 관련돼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겨울 동안에 다시 해야 되겠다. 겨울 동안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면서 이제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더 움직이게 되면서 관절 쪽에 무리가 가서 관절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질병의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좀 볼 텐데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고비 사막, 항토 고원 등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그냥 흙먼지 바람을 말하고요.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숨 쉴 때 우리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해서 깊숙이 침투하게 되어서 우리 인체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우리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눈과 폐뿐만 아니라 뇌, 심장, 피부, 심지어 자궁과 태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눈에는 안구 가려움증이나 염증들을 유발하고 시력도 조금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폐에는
그 염증을 일으켜서 기침과 천식이 악화가 되고요. 뇌에는 혈전을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심장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피부 또한 모공 확대, 피부염, 알레르기가 유발을 많이 하고요. 조금 우려되는 거는 자궁 관련해서는 태반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태아에 결국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태아의 성장이 저하되기도 하고 출생 후에 뇌신경 발달 저하로 지능 저하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은요,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진 않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 시 천식, 폐질환 등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여러 기관에서 영향을 주어서 여러 질환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잘하면 배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제 질병 환자 수가 좀 는다고 했었는데요. 봄이 되면 기온차가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온차가 크면 우리 몸은 그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피부, 혈관 수축, 근육도 수축 이완이 많아지고 심장 박동도 변화가 많이 오게 되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 수가 늘고요.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살도 조금 찌겠죠. 그러면 봄이 돼서 그 조금 살찐 몸으로 더 움직이게 되다 보니 발목 염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증 환자 발생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봄철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봄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봄철에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팩트 플러스인데요. 이 임팩트 플러스는 이제 굉장한 제품인데 조금 묻혀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 봄철에 굉장히 맞춤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임팩트 플러스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타민 B가 가득 담긴 상큼한 맛의 건강한 에너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물에 타게 되면 바로 이것이 에너지 음료가 되겠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의 기능과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비타민은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량 영양소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기능성과 그리고 이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군, 그러니까 임팩트 플러스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체내에서 생화학 반응 시 촉매 작용을 하는 보조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 이제 효소나 보조효소의 역할을 해서 그 에너지가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 플러스를 이제 주 원료와 부원료로 나눠보면 주 원료는 앞에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 B3 중에 하나인 나이아신, 그리고 B6, B12와 함께 철분이 주 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부원료로는 세 가지 버섯균사체 혼합 분말, 아미노산 혼합 분말, 그리고 우리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성분이죠. 메나폴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주 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앞서 좀 설명을 했었고요. 비타민 B6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 식품이 대사되고 나중에 생성되는 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많게 되면 이 혈관을 파괴하게 되고 노화시키고
결국에 혈전도 생성시켜서 이게 혈관 관련 질환,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하겠죠. B6의 역할이. 그리고 B12는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합니다. 이 엽산과 비타민 B12 역시도 B6와 마찬가지로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고요. 나이아신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철분은 많이들 아시는데 체내 산소 운봉과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요. 또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화학작용에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원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입니다. 버섯은 자실체와 균사체로 나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식용하는 부분은 자실체이고요. 이 균사체가 실처럼 생긴 저 부분, 그림에서 보는 아랫부분인데요. 이 균사체에 자실체보다 영양소와 약용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버섯은 정말 이 맛과 약용 성분 때문에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많은 과학자들이 양리 성분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여 종의 버섯을 연구했고, 많은 양리 성분이 활성에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간 버섯은 동충하초, 표고버섯, 구름버섯, 노루궁뎅이, 큰 느타리, 영지버섯에서 이 6가지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이 들어가서 면역과 생리활성 등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원료로는 아미노산 혼합 분말입니다. 로이신, 발린, 이소로이신은 BCAA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또 특별히 3가지를 묶어서 BCAA, 이 뜻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이면서 근육 내 에너지로 사용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 뇌에서 근육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레시틴이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혼합 분말이 들어가서 근육 회복 및 근손실을 억제시키고 단백질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부원료로 우리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물질이죠.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성분으로서 알로에 베라 겔 분말 메나폴이 들어가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메나베어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제품이 생산이 중단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뉴 메나베어즈에서 판매가 재개된 제품입니다. 이 메나베어즈는 크게 말하면 글리코 영양소와 파이토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엠브루토스 복합물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안 구스베리 열매에서 추출한 비타민C, 그리고 식물성 팩틴을 사용했습니다. 이 팩틴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가지 과일, 채소 혼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토 영양소로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맛 또한 포도맛, 베리 맛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나베어즈는 정말 건강한 원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식물성 팩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나폴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서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7가지 파이토 영양소, 암나 열매, 라즈베리, 브로콜리, 그리고 당근, 케일, 토마토, 시금치, 이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딱 들어보면 우리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주로 먹지 않는 채소와 이제 과일들입니다. 먹어서 좋은 파이토 영양소가 들어가 좋은 식품인데 섭취를 많이 못하니 맛있는 구미 제품으로 해서 파이토 영양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좀 단맛을 올리기 위해서 원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타피오카와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이 아닙니다. 메나베어즈의 특별한 점은 글리코 영양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7가지의 자연 유래 원료가 배합된 파이토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섭취가 가능하고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GMO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콩류가 미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제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 감미료가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섭취 대상은 사실 이 구미 제품이라서 삐가 나서 충분히 씹을 수 있었고, 씹어서 삼켰을 때 구도를 막히지 않을 정도로 잘 씹을 수 있는 어린이부터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글리코 영양소를 맛있게 즐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자녀에게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하고자 하시는 분, 식물성 팩틴의 구미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 건강하게 구미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 구미 제품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중에는 논란이 좀 많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가 아닌 식물성 팩틴 그리고 건강한 구미 제품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요. 이게 봄철 영양 관리가 왜 중요하냐 보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한 준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을 잘해야 본 운동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봄철에 영양 관리를 잘해서 무더운 여름도 잘 나고 그 1년 건강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